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중점이 지금 이제 8월 달이지 않습니까? 8월 이제 끝나가는 정도 됐는데 대략 한 60일 정도 시험 남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지금 실력에 부합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의 목표니까는 그걸 맞은 개수, 실제적으로 본 맞은 개수보다 여러분들이 해설을 들으시면서 내가 더 맞출 수 있는 문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혼동이 돼서 틀렸거나 암기를 못해서 틀렸거나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설을 들으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1번서부터 가보겠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토지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났습니다. 1번은 정답이 5번이요. 경계점 좌표노포 작성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자, 면적을 갖다 등록할 때는 자 보시면 면적 등록할 때는 뭐로 등록한다? 제곱미터 단위로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죠. 제곱미터로 단위로 하지 아니하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는데 두 가지를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하는 게 지적도 축적이 얼마의 축적을 사용했을 때 600분의 1의 축적을 사용했을 때는 제곱미터로 한다가 아니라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좌표를 등록 관리할 지역. 그럼 좌표라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되죠. 좌표를 등록 관리하는 지적 공부의 이름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르죠.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과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은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하시고 제곱미터로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한번 틀린 거 확인해 볼게요.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 지역에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지번 변경의 승인 권한자는 국장이 아니고 누구? 시, 도, 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승인이죠. 2번. 분할 합병에 따른 면적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지적 측량하여 결정한다. 합병은 지적 측량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는 경계점 좌표노프 작성 관리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할 때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죠.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아니고.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 변경에서는 아니 된다. 할 수 없다. 일시 변경 불변이라고 사용하지요.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 같은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자 그러면 이것은 다른 것은 1번.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등록전환은 원칙적인 지번 부여 방법이 본번에 부번 붙이는 것이죠. 본번에 부번. 그럼 나머지 2번 지번 변경, 3번 축적 변경, 4번 행정구역 개편, 4, 5번 도시개발사업, 2, 3, 4, 5는 묶으셔야죠. 요것은 어떻게 지번 부여하느냐? 본번으로 부여. 그러면 2, 3, 4, 5는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등록전환의 경우는 본번으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으로 부여하니까 다른 경우는 1번 정답.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목 변경 신청해야 될 대상 아닌 것은 자, 요것은 5번이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산지관리법에 의해 토지 형질 변경 공사가 끝마쳐지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무엇을 해야 된다?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지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요. 5번은 등록 전환. 나머지 1번에서 4번까지가 지목 변경의 대상이지요. 4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면적 설명 옳지 않은 것 찾아보래요. 자, 요거 틀린 것은 먼저 3번 틀렸습니다. 임야대장 등록 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과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해야 된다. 잘못됐습니다. 3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1번서부터 봐야겠네. 1번은 보시면은 경계점 좌표 보이시죠? 좌표를 등록하는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등록한다. 지금 요거요. 좌표 관리할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1번 5. 2번
지적도 축적이 1200브레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 산출 결과가 323.50 제곱미터 산출되었다. 그러면 지금 요거죠. 자, 320.50 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해야 되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등록하면 여기까지 등록하면 되는 거죠. 0까지, 1자리까지 등록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단수 0.50 제곱미터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부 자리가 0 또는 짝일 때는 버린다가 적용되니까 토지대장에는 얼마로 등록? 320 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323.50이구나. 323.50 제곱미터가 산출 면적이 나오면은 측정 면적이 나오면은 자, 제곱미터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0.50 제곱미터라면은 자, 0.50 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부 자리 1제곱미터 자리가 홀일 때는 올려서 등록한다. 그러면 324 제곱미터 이렇게 토지대장에 등록되겠지요. 자, 그럼 2번 5, 3번 등록 전환 시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이건 왜 틀렸냐? 3번이 이제 정답인데 보시면은 자, 등록 전환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임야대장에 땅이 있었고 임야대장에 면적이 있었으면은 이 땅을 갖다가 측량을 하게 되면은 새로 토지대장 쪽으로 땅의 면적을 여기에다가 결정해야 되는데 요 새로 측량한 면적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종전의 임야대장의 축적은 6,000분의 1, 새로 토지대장에 옮길 면적의 측정값은 1,200분의 1 축적으로 측량했다면은 면적을 갖다 측정한 측량 결과값이 나오면은 이 측량 결과값이 임야대장의 요 면적과 이게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차이가 생기면은 요 차이가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차이가 생겼느냐, 이내 차이가 생겼느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초과하는 차이가 생겼을 때는 종전의 임야대장의 면적을 갖다가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직권 정정. 그 다음에 종전의 임야대장의 면적과 새로 측량해서 측정한 면적값이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새로 측량한 면적을 등록 전환할 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 전환할 면적이라는 뜻은 새로 측정한 이 면적값입니다. 요거를 토지대장에 이렇게 면적란에 등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가볼게요. 자, 임야대장의 면적과 새로 측정할 면적값의 차이가 5차 허용 범위를 뭐 하는 때? 초과하는 때 직권으로 정정하는 거지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자, 그 다음에 4번. 지적도 축적이 600분의 1 나왔네. 600분의 1 때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등록. 자, 5번. 지적도 축적이 1200분의 1일 때는 최소 등록 단위 1제곱미터로 등록. 그 다음에 1제곱미터 미만의 크스가 있는 때는 0.5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버려주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4번은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지적 공부 중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하는 사항이 모두 몇 개인가 찾아보래요. 자, 그러면 등록사항이라는 문제 나올 때는 등록이 안 되는 것을 갖다가 개별 암기할 사항을 갖다가 정리하셔야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럼 갑니다. 기억부터 축은 축도장 나왔네. 축도장 암기사항 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 암기사항 있죠. 목도장 이것도 도가 들어가네.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암기사항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등록하죠. 그러면 따라서 도면에 등록 안 하니까 X. 자, 등록 안 되는 거 디귿 하나 나왔습니다. 경계 도면에 그리고 건축물 구조물 위치 도면에다가 건축물 구조물 위치 그려주죠.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등록 안 되는 데를 꼭 암기하시라 그랬죠. 도면엔 등록 안 됩니다. X. 그러면 디귿 리을 X고 미음 디귿하고 미음이 X고 시옷 삼각점 지적 기준점 위치 요거 도면의 고유 등록 사항이죠. 그럼 따라서 등록 안 되는 거 디귿 미음 빼놓고 모두 도면에 등록되니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이렇게 하면은 5개. 4번. 6번.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의 경우 지상경계를 정하는 경우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요거는 1번 정답. 자, 그럼 지상건축물을 권리게 지상경계를 정하는 예외가 공사 개판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공 찾아볼까요? 공공사업이 어디 있나? 3번. 그다음에 4. 도시개발 사업지구 정하는 거. 그다음에 4번 나와 있죠. 그다음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군 관리 계획선을 긋고자 분할하는 거. 5번 나오죠. 그다음에 마지막 2번 법원의 확정 판결 나오죠. 아닌 것은 1번. 자, 그다음에 7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경계점 좌표등록부 설명한 겁니다. 틀린 거, 자, 요거는 2번. 경계점 좌표등록부 갖추어두는 지역의 토지 경계 결정과 지상복원은 지적도에 의하는 게 아니라 더 정밀한 거 있잖아요. 그 정밀한 거 정보를 법률에 뭐라 합니다? 좌표. 그럼 좌표는 어디에 등록돼 있다?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좌표로 토지 경계 결정하고 지상복원 작업하는 것이죠. 2번 X. 자, 8번 지적공배 등록상 옳은 거 골라보래요. 1번 끝. 정답. 면 암기사항 면장. 면은 면적 얘기하는 것이죠. 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장자가 끝에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면장. 1번 정답. 2번 소유권 지분은 왜 틀렸느냐?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죠. 그 다음에 3번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4번 고유번호는 지적에 관한 도면에는 절대 등록하지 아니한다. 5번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 등록하니까 5번도 X.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지목 구분 설명한 겁니다.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옳은 것은 4번. 백화점 상업용 건축물이니까 그거 되죠? 그럼 그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뭐로 한다? 주차장으로 한다. 왜 그러냐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그러면 백화점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는데 부지 인근을 주의하셔야 돼요. 부지 인근에 설치했을 때는 이웃 인자 접할 근자죠. 독립된 시설물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상업용 건축물인 백화점 부지로 대로 편입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인 주차장의 기능을 따로 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4번 5. 나머지 틀린 거 들어갈게요. 1번 과수원 안에 주거용 건축물까지 양입시켜 주지는 않지. 2번요. 마찬가지죠.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 부지 양입 안 시켜주죠. 그 다음에 3번 산림 원야 이루고 있는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임야죠. 5번 향교 건축물은 종교 시설이니까 종교 용지가 되지 사적지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10번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설명. 옳은 거 찾아보래. 옳지 않은 거 찾아보래. 2번 정답. 지적 측량 적부 심사 해부 받은 지방 지역에는 심사 청구 해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단답 암기. 숫자는 모든 시험에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입니다. 문제 출제하기가 가장 쉬우니까. 30일이 아니라 며칠 내 심의 의결, 60일 내 심의 의결. 2번 X. 나머지 다 맞는 숫자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11번 축적변경위원회 구성 기능 설명. 틀린 거 찾아보래요. 자, 틀린 것은 1번. 축적변경 위원수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인데 소유자가 몇 인 이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3분의 2가 틀렸죠? 2분의 1 이상을 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자, 그다음 12번.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동 설명. 옳은 거 찾아보래요. 자, 요것은 4번. 합병하는 토지의 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이 있는 때는 합병 제한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합병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럼 틀린 거 확인. 1번. 신규 등록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걸 증명하는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사항 증명서에 따라 등록한다. 신규 등록은 대장의 소유자가 처음 등록하는 거니까 등기증명서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따라서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돼 있죠. 2번 축적 변경은 도면 정밀하게 측량해서 새로 그리는 건데 임야도는 대상이 안 됨. 축적이 높은 축적이 없으니까 임야도는 지적도만 대상이 되는 거니까 2번도 X. 3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건축법의 건축물 사용 승인이 난 때는 지목 변경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의 건축물 사용 승인하면 등록 전환을 신청해야지. 3번도 X. 5번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토지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죠. 지목 변경의 대상. 자, 이제 13번 가볼게요. 등기 효력 순위와 효력 설명 옳은 것은 골라보래요. 자, 1번 정답. 사망자 명의 주의하셔야 돼요. 등기된 사람은 적법하다고 추정해 주는데 추정력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되어 있는 자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망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때는 대법원에선 추정력 부정한다. 또 하나 추정력 부정하는 걸 기억하셔야죠. 허무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은 허무인 명의로 재산이 등기되어 있을 때는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정력 절대 대법원에선 부정한다.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는데 두 가지는 대법원에서 추정력 부정하죠. 사망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 허무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 추정력 부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 맞았으면 이제 나머지 한번 2번서부터 5번 틀린 거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죠. 2번 구분 건물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대지권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한 등기의 순서는 순위번호 틀렸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3번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 맞는데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아니라 그 등기 순서. 그 등기 순서. 4번은 왜 틀렸을까?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갑구의 한 등기 상호간, 갑구의 한 등기는 같은 구의 아니에요. 그러면은 순위 번호에 따르고가 나와야지. 접수 번호가 아니고. 그다음 을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 그럼 을구 안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에 따른다? 순위 번호에 따른다. 그럼 두 가지. 갑구 안에서도 같은 구니까 순위 번호, 을구 안에서도 같은 구니까 순위 번호. 이렇게 용어가 돼야겠네. 5번 판례는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 추정력을 부정하셔야겠죠. 민법 200조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만 인정.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변동만 묶은 것은 등기 가능한 거 찾아보라는 거죠. 등기 가능한 거 5로 해보죠. 니은번 5. 니은번 뭐가 보여야 되느냐? 자기 지분만 지 보이셔야죠. 지, 가, 유. 가등에 따른 본등기는 자기 지분만 보이셔야겠고, 그 다음에 니을번 5 하셔야죠. 가처분 등기된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이니까 5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 다음에 미음번 전세 보이셔야죠. 전세는 용의권이야. 용의권은 부동산 전부에만 성립이 아니라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으니까 미음 5 이렇게 이제 가셔야죠. 그러면은 자 등기 가능한 것은 니은, 니을, 미음 3번이라면 확인. 기업과 디귿번이 왜 안 되는지 확인 들어가 볼게요. 기업번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야죠. 공유일 때 전원 지분을 1인의 지분을 전원 지분, 전원 보상이죠. 그런데 보존 동그라미 친 앞에 자기 지분이니까 X. 그 다음에 디귿번 상속 동그라미 쳐야죠. 상속은 공동상속일 때 1인 지분을 전원의 지분을 전원 지분을 그럼 전원 보상인데 앞에 상속 앞에 1인 지분 했으니까 X 이렇게 보셔야죠. 15번 가등기 다음 설명 틀린 것은 자 X는 정답은 1번입니다. 가등기상의 권리 제3자에게 이전할 때는 가등기 권리 이전은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 확인하시고 16번 신탁등기 틀린 거 찾아볼게요. 자, 요거는 2번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관계가 아니라 합유. 따라서 수탁자 간에는 절대 지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자가 돌아올 때까지는 그 위탁자의 재산을 같이 맡아서 관리해야 될 공동 구속관계에 구속이 되기 때문에 합유관계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17번. 부동산 등기 법령상 등기와 관련된 용어 정의 잘못된 거 X 찾아보래요. 자,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 정의 법조문을 몰아놓은 겁니다. 자, 이제 틀린 거 골라볼게요. 기억번 X.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입력된 등기 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은 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3번에 디귿번에 보시면 등기부 찾으셨어요? 그게 등기부라는 법률 용어의 정의입니다. 기억번은 등기 기록이 아니라 등기부. 그 다음에 니은번 넘어가시고 디귿번 보세요. 한 필 한 개 건물에 대한 등기 정보 자료는 그럼 뭐라고 할까? 등기부라고 하는 게 아니죠? X. 요거는 뭐라 부른다? 기억번. 등기 기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용어 정의를 등기 기록이라는 용어 정의와 등기부라는 용어 정의를 갖다가 혼동하지 말라고 그걸 갖다가 구분하는 작업해 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틀린 거 니을번 등기 완료 통지서 나오죠?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로 기록될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거 예전에 권리증이라고 했는데 이걸 현행법에서는 등기필 정보라고 부르는데 등기필 정보. 니을 등기완료 통지서가 아니라 등기필 정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 개 기억, 디귿, 니을 3번 골라주시면 될 거고요. 18번 부기등기에 의해 실행할 수 없는 등기 찾아보래요. 부기등기 의하는 거 아닌 거. 자, 3번 고르시면 되겠죠. 권리변경 경정등기는 앞에 수식어 보시면 되겠죠. 이해관계인에 있는데도 승낙이 없었대. 권리변경 못해 승낙을 안 해주겠대. 그러면 무슨 등기로? 주등기. 그럼 나머지는 1번 이전 등기는 앞에 수식어 봐야지.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부기. 2번은 약자라는 한글 나오면 부기. 그 다음에 4번 약자라는 한글 나오면 부기. 5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니까 부기.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9번. 판결 등 집행 권한에 따른 등기 신청 틀린 거 찾아보래요. 자, 요것은 5번. 자,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에 의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때 등기 원인 증서는 판결 정본. 그까지는 맞아. 그런데 그 판결 정본과 판결은 한 번으로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항소를 해버리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니까 1심 법원에서 등기 송달된 그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돼요. 송달 증명서가 틀렸죠? 판결 정본과 무엇을 첨부하나요? 확정 증명서지 송달 증명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20번. 등기관이 각하 사유를 위반하여 등기했을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 자, 요것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각하 사유가 11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각하 안 하고 위반해서 등기했을 때 절대 무효인 등기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절대 무효인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니까 그게 29조 1호 관할 위반 등기,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걸 간과한 등기를 찾아보라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직권 말소의 대상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게 3번 잡으시면 돼요.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발견했을 때는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그걸 위반해서 가압류 등기를 했으면 29조 2호 위반한 등기니까 직권 말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번.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거 옳게 찾아보래요. 기억번.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이죠? X 하시면 되겠지. 니은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신청인데 앞에 뭐가 나왔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등기명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실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니은번은 5. 3번 디귿번 뜻 나왔다. 뜻. 대지권이라는 뜻은 직권. 그 다음에 이미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 그 다음에 미음 법원의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받은 사람이 단독 신청. 미음 엄청 중요합니다. 미음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작년에도 출제되었죠. 법원의 촉탁이 절대 아님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첨부한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사유임. 자, 그러면 직권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하는 건 니은, 니을 2번 정답 찾으시면 돼요. 자, 22번 등기 신청인 설명 틀린 것을 찾아보래요. 자, 틀린 것은 5번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받을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틀렸죠? 가등기 의무자 이렇게 쓰셔야죠. 가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전소유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법률 용어로는 가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전소유자를. 23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신청 정보 또는 첨부 정보 연결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3번 먼저 등기필 정보 보세요. 권리 번호를 적는 걸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데 단독 신청할 때는 안 적습니다. 그러면 승소한이라는 것은 판결받아서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 아니야. 매매 생각해 보시면 되지. 매도인에게 대금 다 줬는데 매도인이 땅을 안 넘겨줘서 매수인이 소송 걸어갖고 이겼단 말이야. 매수인이 승소 판결 받아갖고 단독으로 신청하는 걸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등기필 정보가 매도인에게 있잖아요. 매도인을 안 데려와도 된다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 필요 없다 이렇게 돼야겠죠. 주의할 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신청하는 때는 제공하여야 한다. 그걸 또 주의하셔야죠. 자, 그 다음 마무리 24번 저당권, 근저당권 틀린 거 확인해 보래요. 1번 저당권자,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일 때는 채권자별로 채권 최고액 구분 안 합니다. 구분해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1 요거 기억하셔야죠. 단1 채권 최고액을 3억으로 합의했다면 채권자 두 사람이라면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 안 한다는 겁니다. 3억으로만 반드시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걸 단1 이렇게 용어 불러요. 자, 이번 모의고사는 마찬가지로 그 등기법 지적법에서 반드시 나는 주제 시험에서 빈출빈도 높은 주제만 좀 뽑아갖고 했는데 들으시고 이런 내용 해설 들으시면은 맞았어 이 정도만 확인해 주시는 정도로 좋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